한 번의 가르침이 평생을 바꾸다. 65세 은정의 인생 이야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왔어요. 65세 은정 씨의 이야기인데요. 시골에서 여자가 글 배워서 뭐 하냐는 말을 들으며 자란 소녀가 어떻게 대학교 교수가 되었는지, 그리고 40년 만에 다시 만난 은인과의 눈물바다 재회까지. 정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지금 시작해볼까요? 어둠 속에서 피어난 꿈. 1960년 겨울, 경상북도 안동의 작은 농촌 마을. 은정이가 태어났을 때 산파 할머니는 한숨만 내쉬었어요. 또 딸이네. 농사꾼 집에 딸만 내쉬라니. 아버지 김대수 씨는 벽을 쾅쾅 치며 화를 냈어요. 어머니 순애 씨는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조용히 눈물만 흘렸답니다. 9살 되던 해, 은정이에게는 매일 반복되는 일과가 있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아궁이에 불 떼고, 동생들 밥 먹여주고, 밭에서 풀 뽑기까지. 하지만 은정이에게는 특별한 시간이 있었어요. 마을 초등학교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낭랑한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었죠. 가나다 라마바사. 은정이는 빨래를 하면서도 귀를 쫑긋 세우고 그 소리를 따라했어요. 어느 날 밤, 은정이는 용기를 내어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저도 학교 가고 싶어요. 오빠처럼 책가방 메고 글자 배우고 싶어요. 대수 씨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여자가 글 배워서 뭐하냐? 시집이나 잘 가면 되는 것을. 괜한 딴 마음 갖지 말고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라. 하지만 아버지, 저도 배우고 싶어요. 닥쳐. 한마디 더 하면 매 맞는다. 은정이는 그날 밤 곶감 넣어두는 골방에서 혼자 울었어요. 왜 오빠는 되고 자신은 안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는 그런 딸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어요. 하지만 남편 눈치에 겉으로는 차갑게 말할 수밖에 없었죠. 은정아, 여자는 바느질이나 잘 배우고 밥이나 잘하면 되는 거야. 하지만 은정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빠가 버린 교과서를 주워다가 몰래 골방에서 읽었어요. 촛불 하나 켜고 기역, 니은, 디귿. 한 글자씩 따라 쓰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 은정이가 창문 너머로 학교 수업을 엿듣고 있는 걸 아버지가 발견했어요. 이 못된 년이,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대수 씨는 호미 자루로 은정이를 때렸어요. 등짝이 붓고 피가 날 때까지요. 그날 밤, 순애 씨는 딸의 등에 약을 발라주며 속삭였어요. 은정아, 엄마는 내가 자랑스럽다.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야. 그때까지 포기하지 마라. 전 한 줄기 빛, 운명의 만남. 1970년 봄, 서울에서 젊은 여선생님이 부임해 왔어요. 25살의 윤미 선생님이었죠. 한 달쯤 지났을 때 윤미 선생님은 학교 뒤뜰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한 여자아이가 쓰레기통에서 찢어진 교과서를 주워 모으고 있는 거예요. 얘야, 거기서 뭐 하고 있니? 깜짝 놀란 은정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더러워진 얼굴에 눈물 자국이 선명했어요. 저는 김은정이에요. 저는 여자라서 학교 못 다녀요. 은정아, 이 책들로 뭘 하는 거야? 글자 배워요. 혼자서. 아무도 몰래요. 은정이가 품에서 꺼낸 건 온통 낙서투성이인 헌교과서였어요. 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베껴 쓴 흔적이 있었어요. 윤미 선생님은 은정이의 글씨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또박또박 정확하게 쓴 글씨였거든요. 은정아, 선생님이 가르쳐줄까? 단, 우리만의 비밀이야. 정말요? 정말 가르쳐주실 거예요? 은정이의 눈이 초롱초롱 빛났어요. 10년 동안 간절히 바라던 일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날부터 은정이의 진짜 인생이 시작됐어요. 해 지고 나면 뒷산 정자에서, 때로는 윤미 선생님 사택에서 몰래 글자를 배우고 셈을 익혔어요. 은정아,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내가 배운 이 글자들이 언젠간 너희 세상을 완전히 바꿀 거야. 선생님이 보장해줄게.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어느 날 밤, 은정이가 집에 늦게 들어오는 걸 아버지가 눈치챘어요.
은정이의 손에는 연필 굳은 살이 박혀 있었거든요. 이 못된 년이,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날 밤 은정이는 다시 매를 맞았어요. 온몸이 멍투성이가 될 때까지요. 전환점 꿈을 향한 처절한 투쟁. 다음 날 윤미 선생님은 은정이 집을 찾아가 설득을 시작했어요. 은정이는 정말 똑똑한 아이예요. 공부에 소질이 있어서. 그만하십시오. 여자가 무슨 공부입니까? 농사꾼 집의 딸이 글 배워서 뭐합니까? 윤미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고 매일 찾아가 설득했어요. 그러던 중 순애 씨가 몰래 찾아왔어요. 선생님, 사실 저도 어릴 때 글을 배우고 싶었어요. 제한을 은정이가 풀어줬으면 하는데. 그날부터 은정이는 어머니의 도움으로 다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술 마시고 잠든 밤에 어머니가 망을 봐주는 동안 몰래 윤미 선생님을 만났어요. 3년이 흘러 윤미 선생님은 더 큰 꿈을 제안했어요. 은정아, 이제 검정고시를 봐보자.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대학까지 가는 거야. 대학이요? 그게 뭐예요? 대학은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야. 거기서 더 깊은 공부를 하고 나중에 선생님 같은 직업도 가질 수 있어. 1973년, 은정이는 드디어 초등학교 검정고시를 봤어요. 결과는 당당한 합격. 은정이의 이름이 지역 신문에 실렸어요. 시골 소녀, 검정고시로 꿈을 향해 나아가다.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이 집안 망신시키는 년. 동네에서 뭐라고 할지 생각해봤어. 여자가 나서서 설치는 게 잘한 거야? 대수 씨는 은정이를 방에 가두고 문을 걸어 잠갔어요. 하지만 순애 씨는 달랐어요. 신문에 난 딸의 사진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리고 마침내 평생 처음으로 남편에게 맞섰어요. 여보,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 딸이 뭘 잘못했어요? 당신마저 그런 소리를 하고 그래? 네, 저도 이제 참을 수 없어요. 우리 은정이가 얼마나 훌륭한 아이인데 왜 꿈을 꺾으려고 해요? 순애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여보, 제발 우리 딸만큼은 저처럼 한 맺힌 인생 살지 말게 해주세요. 일주일간의 설득 끝에 대수 씨도 마지못해 허락했어요. 어느 날 밤, 순애 씨는 조용히 은정이 방문을 열어주었어요. 딸아, 이제 나가거라. 내 꿈을 찾아서. 우리 은정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게 엄마는 자랑스럽다. 가거라, 딸아. 어머니와 딸은 그날 밤 한참을 안고 울었어요. 사랑과 희생. 1974년, 은정이는 중학교 검정고시도 합격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윤미 선생님이 갑자기 기침을 심하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밤, 선생님이 피를 토했어요. 급히 병원에 간 결과는 폐결핵 3기. 당시로서는 거의 불치병에 가까운 상태였어요. 은정아, 선생님이 잠시 요양을 다녀와야 할 것 같아. 내 공부는 어떻게 하지? 윤미 선생님은 자신의 병보다 은정이 걱정이 더 컸어요. 선생님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저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아니야, 은정아.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해줄 일이 있어. 윤미 선생님은 자신의 월급을 모두 모아뒀던 통장을 은정이에게 내밀었어요. 이게 뭐예요? 대학 등록금이야. 선생님이 3년 동안 모은 돈이야. 선생님, 이건 받을 수 없어요. 선생님 치료비로 쓰셔야죠. 은정아, 이 돈으로 너는 꼭 대학에 가야 해. 그게 선생님이 바라는 전부야. 선생님, 약속해요. 꼭 대학에 가서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선생님께 부끄럽지 않은 제자가 될게요. 1975년 봄, 윤미 선생님은 서울의 한 요양원으로 떠났어요. 기차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는 두 사람의 모습은 정말 눈물겨웠어요. 선생님, 빨리 나으셔서 돌아오세요. 제가 대학 합격하면 제일 먼저 알려드릴게요. 그래, 은정아. 선생님이 돌아올 때까지 꿈을 포기하지 마라. 기차가 떠나고 은정이는 한참을 그 자리에서 울었어요. 혼자 남은 은정이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어요. 고등학교 검정고시도 당당히 합격하고 드디어 1977년 대학 입시를 치렀어요. 결과는 합격, 서울의 한 대학교, 국문과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재회를 향한 험난한 여정.
서울 생활은 상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사투리 때문에 놀림받고 촌스러운 옷차림 때문에 무시당했지만 은정이는 굴복하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미팅 가고 놀 때도 도서관에서 하루 12시간씩 공부했어요. 첫 방학, 은정이는 윤미 선생님께 안부를 전하러 고향에 내려갔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결핵이 악화되어서 서울 쪽 큰 요양원으로 옮기셨어요. 연락처는 남기지 않으셨고 은정이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윤미 선생님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어요. 은정이는 눈물을 닦고 더욱 열심히 공부했어요. 언젠가 선생님을 다시 만날 그날을 위해서였죠. 대학 4년을 수석으로 졸업한 은정이는 대학원에 진학했어요. 박사학위까지 받은 후 드디어 대학 교수가 되었어요. 1985년 30세의 은정이는 동료 교수인 민수와 결혼했어요. 결혼 1년 후 딸이 태어났는데 이름을 윤서라고 지었어요. 은인 윤미 선생님의 윤자를 따서요. 세월이 흘러 은정이는 학생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교수로 자리 잡았어요. 특히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많이 도왔어요. 마치 윤미 선생님이 자신에게 해줬던 것처럼요. 딸 윤서도 엄마의 영향을 받아 훌륭하게 자랐어요. 엄마, 저도 교육학과에 가서 선생님이 될래요. 엄마처럼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어요. 하지만 은정이의 마음 한편에는 늘 그리움이 있었어요. 윤미 선생님에 대한 그리움 말이에요. 기적 같은 재회. 2017년 가을, 딸 윤서가 29살이 되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결혼 발표를 했죠. 엄마, 저 결혼해요. 중학교 선생님이에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상견례 당일, 전통 한정식 집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은정이는 일찍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계산대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심장이 멈출 뻔했어요. 오늘 우리 조카 상견례가 있어서요. 혹시 실수로 앉으신 거죠? 그 목소리, 40년 세월이 흘렀지만 절대 잊을 수 없는 바로 그 목소리였어요. 은정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천천히 돌아봤어요. 머리는 하얗게 쉬었지만 여전히 단정하고 우아한 그 모습. 바로 윤미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 혹시 윤미 선생님 맞으세요? 윤미 선생님도 은정이를 보는 순간 알아봤어요. 세상에. 은정이? 정말 은정이니?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4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서로를 얼싸안았어요. 한정식집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며 감동받았어요. 선생님, 정말 선생님이세요? 제가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은정아, 정말 많이 컸구나. 이제 교수가 되었다며? 정말 자랑스럽다. 그때 윤서와 예비 사위가 들어왔어요. 알고 보니 믿을 수 없는 운명이었어요. 윤미 선생님이 바로 사위의 큰어머니였던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좁을 수가. 정말 하늘이 맺어준 인연 같아요. 40년 만에 사돈으로 만나다니. 사랑의 완성.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은정이는 윤미 선생님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선생님, 얼굴이 많이 야위셨어요. 어디 편찮으세요? 며칠 후 정밀검사 결과는 폐암 2기였어요. 선생님, 걱정 마세요. 제가 모든 걸 해드릴게요. 은정이는 즉시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했어요. 대학병원 최고 의료진, 최신 치료법, VIP 병실까지. 은인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각오였어요. 은정아,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줄 필요는 없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이 제게 해주신 걸 생각하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정이는 교수 일을 뒤로하고 매일 병원에서 간병했어요. 은정아, 제자가 선생님을 돌봐주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고마워, 은정아. 몇 달간의 치료 끝에 윤미 선생님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어요. 결혼식의 감동 클라이맥스. 드디어 윤서의 결혼식 날이 왔어요. 결혼식장에는 300명의 하객이 참석했어요. 신부 아버지 인사 순서에서 은정이는 예정에 없던 말을 했어요. 잠깐만요. 제가 꼭 소개하고 싶은 분이 계세요. 은정이는 윤미 선생님의 손을 잡고 단상 앞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이분은 40년 전 시골의 한 소녀를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분입니다. 이분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제가, 저희 가족이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글자도 모르던 농촌 소녀에게 꿈을 심어주시고 세상으로 나갈 용기를 주신 제 인생의 은인이에요. 은정이는 윤미 선생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큰절을 올렸어요. 선생님, 40년 동안 그리던 이 순간입니다. 선생님께서 심어주신 작은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제 사돈이 되어주셔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합니다. 그 순간 식장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어요. 그리고 곧 300명의 하객이 모두 기립박수를 쳤어요. 박수 소리가 5분 넘게 계속되었죠. 윤미 선생님도 눈물을 흘리며 은정이를 일으켜 세웠어요. 바보야, 일어나.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게 선생님에게는 최고의 선물이야. 딸 윤서도 사위도 모든 하객들도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에필로그 사랑의 순환. 결혼식 후 6개월, 윤미 선생님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어요. 그리고 은정이와 함께 새로운 꿈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은정아, 우리 같이 장학재단을 만들어보자.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도와주는 거야. 두 사람은 윤정장학재단을 설립했어요. 매년 10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특히 농촌 지역 여학생들을 우선 지원했어요. 첫 번째 장학생 선발식에서 은정이가 말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저도 40년 전에는 여러분과 같았거든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도 다른 누군가를 도와줘야 해요. 그게 바로 사랑의 순환이에요. 지금 은정이는 70세가 되었어요. 명예교수로 은퇴했지만 여전히 윤미 선생님과 함께 장학재단 일을 하고 있어요. 손녀도 태어났는데 이름은 미정. 윤미 선생님의 미와 은정이의 정을 딴 이름이에요. 어느 날 저녁 윤미 선생님과 은정이는 함께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그만해, 바보야.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우리는 가족이잖아. 맞아요.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거쳐 다시 만난 두 사람, 이제는 서로의 가장 소중한 가족이 되었어요. 마지막 인사. 여러분, 어떠셨나요?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고 그 사랑이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이게 바로 사랑의 기적이에요. 은정 씨는 지금도 말씀하세요. 내 인생을 바꿔준 사람은 윤미 선생님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매년 100명의 아이들의 인생을 바꾸고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을 바꿔준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리고 나는 누구의 인생을 바꾸고 있나요? 혹시 내 옆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따뜻한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기적이 될 수 있거든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라도 심어졌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모두 행복하세요.